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단기로 4358년입니다. 4358년 을사년 새해 첫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저 탄트라 수행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탄트라 비전 세 번째 차트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그대의 마음을 쉬게 하는 방편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수행법의 그 개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읽어볼게요. 우주는 그대를 조금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대의 죽음에 대해서도 무심하다. 그대의 삶과 죽음은 우주와 무관하다. 그대가 우주의 유일한 주인공이 아니다. 그대가 존경하든 말든 우주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그토록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어리석음이 계속 남아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무의식인 것이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도 없다. 어떤 목적도 이유도 없다. 모든 것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모든 것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그대의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미래를 꿈꾸고 과거의 추억에 집착한다. 그러나 붓다는 오늘을 산다. 그는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한다. 일단 그대가 무언가를 원한다면 거기에는 항상 불만족이 뒤따른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메꿀 무언가가 또 필요하다. 모양만 바뀔 뿐 욕구 불만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가 뭔가를 되려는 것을 포기할 때 지금 있는 그대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긴장도 번뇌도 없어진다. 그대는 푹 쉬게 되고 걱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곧 무의의 마음이다. 자신의 중심에 이른 마음이다.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마음이 그 기능을 멈출 때 그대는 중심에 이르게 된다. 즉 일상에서 벗어나거나 충격적인 일을 당하는 순간이다. 섹스나 도박이나 마약 등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다. 이 경험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대가 의도해서 일어나게 할 수는 없다. 의도하는 것은 이미 마음의 작용이 거기까지 손을 뻗쳤다는 뜻이다. 매일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대의 마음이 어떤 틀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즉 그대의 마음이 미래로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때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 사실 마음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새롭고 신선하다. 변하기 때문이다. 늙고 진부한 것은 오직 마음뿐이다. 그것은 항상 오래된 것으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은 현재를 필요로 한다. 생명은 항상 존재의 축복이 담겨 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차트의 개요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그 수행법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탄트라 수행법 세 번째 차트, 그대의 마음을 쉬게 하는 방편들 중에서 10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12개의 수행법 중에서 10번째 수행법 10. 사랑의 달콤한 애무를 받을 때 사랑 자체가 되면 어여쁜 공주는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10번째 수행법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 자, 그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나 미래가 없으면 우리는 이 순간을 현재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현재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른다. 시간은 오직 과거와 미래뿐이다. 현재는 시간에 속한 부분이 아니다. 현재는 영원의 부분이다. 흘러간 것과 다가올 것이 시간이다. 그러나 지금 존재하는 상태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은 영원이다. 만약 그대가 과거에서 논다면 결코 현재로 들어올 수 없다. 과거는 항상 미래로만 통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서 현재로 들어오는 문은 없다. 그리고 그대가 현재 속에 있다면 절대로 미래로 들어갈 수 없다. 과거와 미래는 서로 통하지만 현재는 오직 현재 속에서만 깊어질 따름이다. 그대는 더더욱 현재 속으로 들어갈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사랑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첫째 문이 되는 것이다. 사랑을 통해서 그대는 시간의 궤도를 벗어날 수 있다. 보통 누구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랑 뒤엔 좌절이 따르기 때문이다. 사랑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다. 그대가 어떤 사람을 시간 속에서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대는 실패할 것이다. 시간 속에서는 사랑이 불가능하다. 사랑하려면 사랑 자체가 되라. 영원 속으로 뛰어들라. 애무나 키스나 하건 받건 바로 애무 그 자체가 되라. 키스 자체가 되라. 그대가 행위자로 거기에 남아 있다면 그대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 되고 그대의 사랑은 거짓이 될 것이다. 그대가 사랑 속에 있을 때 따로 존재해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엔 오직 사랑만 남아야 한다. 사랑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 행위에 깊이 빠져들 때 더 이상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에고이스트들은 사랑할 수 없다. 사랑에 대해 노래하고 설명할 수는 있어도 사랑에 빠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랑 자체가 되라. 포옹할 때 포옹 자체가 되라. 그대 자신을 잊어버리고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라. 그때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뛰며 피가 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돈다. 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보며
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움직인다. 사람은 깊은 명상이다. 사랑은 깊은 명상이다. 섹스는 하나의 씨앗이며 사랑은 그 꽃이다. 섹스는 섹스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사랑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그것은 행위하는 자를 잊어버리는 행위 그 자체가 되어야 함을 뜻한다. 사랑 또한 사랑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빛으로 명상적 체험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그것은 궁구로 신비의 절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대의 사랑도 나의 사랑도 아니며 그 누구의 사랑도 아니다. 그저 사랑일 뿐이다. 그대가 거기에서 사라질 때 궁극 속으로 녹아들게 된다. 그리고 사랑의 꽃을 피우는 에너지가 된다. 그대의 마음이 억압 때문에 성욕으로 가득 찰 때 그대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시작한다. 그때 상대방은 그대의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그러나 섹스가 사랑으로 변형될 때 상대방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다. 그대는 더 이상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다. 그대는 상대방이 목적이 되고 그대는 사라진다. 그때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깊은 체험을 하게 된다. 서로를 성적 놀이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다리가 된다. 그때 두 사람은 서로 돕게 된다. 그리하여 궁극의 꽃을 피우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치지 않는다면 그때 그것은 하나의 명상이 된다. 그 속에서 그대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다면 사랑하는 자는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이 남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은 그대의 것이다. 이것이 이제 10번째 수행법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탄트라 비전 3번째 차트에 그대의 마음을 쉬게 하는 방편들 에서 11번째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11. 개미가 기어가는 것을 느낄 때 감각의 문을 닫아라. 그때 그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11번째 수행법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몸에 어떤 종류의 고통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고통이 되게 많잖아요. 뭐 두통도 있고, 뭐 부상했을 때 받는 통증 같은 거, 또 뭐 여기는 이제 뭐 마음의 뭐 통증도 있겠죠. 몸에 어떤 종류의 고통이, 통증이 있을 때 이 방편이 적용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감각의 문을 닫을 수 있는가? 먼저 그대의 눈을 감아보라. 그리고 그대가 맹인이며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라. 귀를 막고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라. 5가지 감각에 대해서 모두 그렇게 해보라. 그때 호흡을 멈추어야 한다. 호흡이 멈추어지면 모든 감각은 호흡이 멎어 있는 동안 일시적으로 멈춘다. 개미가 어디에 있느냐? 갑자기 그대는 저 멀리 나가 떨어진다. 돌처럼 되라.
그대의 육체는 그대에게 속한 부분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부분이다. 그대가 이 세상에 대해 완전히 닫혀질 때 그대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닫혀진다. 이것이 이제 11번째 수행법입니다. 어떤 그 마음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상처, 두통, 뭐 통증, 하여튼 모든 통증이라든지 아픔, 그런 거는 이 수행법을 수행하면 그걸 잊혀진다는 거예요. 요 문제는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탄트라 비전 3번째 차트, 그대의 마음을 쉬게 하는 방편들 12번째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12. 침대에 눕든지 자리에 앉든지 그대 자신을 무중력 상태에 있게 하라. 그때 마음은 넘어선다. 이제 초월한다는 거죠. 각성을 해가지고 초월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이 이제 12번째 수행법인데,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방법론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게를 가진 몸은 그대가 아니다. 그대는 본래 무게가 없다. 무게를 가진 존재가 아니다. 물질은 무게를 갖고 있고 그대는 물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대는 비물질적 존재인 것이다. 그대가 무게를 느끼지 않을 때 그대는 마음마저 초월한다. 깊은 명상 속에서 그대가 자신의 육체를 잃어버릴 때 무중력 상태를 느끼게 된다. 그때 종종 육체도 함께 떠오르는 수가 있다. 갑자기 그대는 육체가 아니다. 물질이 없는 세계 속에 그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무게가 없는 것은 육체가 없다는 뜻이다. 그때 그대는 마음도 초월할 수 있다. 마음은 육체의 부분이다. 마음은 물질이다. 물질은 무게를 갖는다. 그러나 그대 자신은 어떤 무게도 갖지 않는다. 사념, 그냥 마음의 일상적인 상태, 사념, 사색, 집중, 명상, 이러한 공간은 본래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념은 마음의 일상적인 상태고, 사색은 어떤 방향성이고, 집중은 각성을 하는 거예요. 뭐 요가나 마음의 한 점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 그다음에 명상은 무심의 상태, 마음이 사라진 상태,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한 공간은 본래 거기에 있었다. 단지 잠시 동안 가구에 의해 점유된 것뿐이다. 가구를 치울 때 공간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저 공간이 복구된 것일 뿐이다.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무심의 공간이 마음의 조각들, 그냥 사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음의 조각들에 의하여 점유되어 있다.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씩 치우면 무심의 공간을 다시 복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바로 명상이다. 마음의 조각들을 점차로 치울 수도 있고 갑자기 없앨 수도 있다. 하지만 그대는 텅 빈 공간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를 조금 치워버리면 그 자리에 다른 새 가구를 들여놓는다. 옛 생각들을 조금씩 치워버리면 새로운 생각들이 그 자리를 메꾼다. 그래서 그대는 영원토록 완전히 텅 빈 공간을 접할 수가 없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가구들을 치워버릴 수도 있지만 그대는 가구가 있는 방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가구 없는 방을 상상해 못 해봤기 때문에 텅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마저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대의 결심에 달려있다. 그대가 준비되지 않는 한 갑작스러운 방법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그대는 현재 속에 존재해 본 적이 없다. 항상 과거가 아니면
미래에 머물러 있다. 미래에 머물러 있었다. 그대가 처음으로 현재 속으로 들어오면 자신이 미쳤다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 갑작스런 방법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장한 방법이 많이 쓰인다. 즉 사념, 사세, 집중, 명상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차트 그대의 마음을 쉬게 하는 방편 세 가지입니다. 오늘 짧게 나왔어요. 세 번째 차트는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제 요거 오늘 세 번째 차트에 연관해 가지고 요 탄트라 시간이 좀 남아 가지고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요. 그 탄트라 시리즈를 끝난 다음에 제가 건강 시리즈를 건강에 대해서 했고 집중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최신 뇌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수행법이 그 뇌과학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나중에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건데, 하여튼 최신 뇌과학 이론이 아주 이 탄트라하고 너무나 유사점이 많고, 너무나 참고할 게 많고, 너무나 비슷해요. 그런 게 많아가지고, 맛배기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여튼 최신 뇌과학에서는 뇌라는 게, 이 뇌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행복이라든지, 뭐 존재라든지, 본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거하고는 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뇌는 오직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시리즈에서 많이 다룬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뇌는 어떤 생존의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적은 에너지로 생존에 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새로운 체험, 뭐 여행이라든지 뭐 외국어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 왜냐면 거기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습적인 거, 습관적인 거, 옛날부터 해왔던 거 그런 거에 워낙 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창의적인 거라든지 창조적이라는 거지 그런 거 하려면 그런 새로운 것을 많이 해야 돼요. 뭐 예술가나 뭐 운동선수나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주체적인 삶하고 자연을 닮은 삶하고 제가 뭐 끊임없이 이건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건 새로운 환경이라든지 이걸 뇌에 창의적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뇌과학에서도 그래요. 메타인식, 뭐 생각 알아차리기, 뭐 심상훈련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다룰 겁니다. 근데 이것이 탄트의 3대 원칙 원리하고 똑같아. 각성하는 거, 관계성을 갖는 거, 의식의 확장하는 거, 그거 아주 너무나 똑같은 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메타인식이라든지 생각 알아차리기, 심상훈련이라는 게 똑같아요. 이게. 심상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상상력 훈련이거든. 그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심상훈련이 탄트라하고 똑같아. 탄트라에서 그랬잖아요. 탄트라가 어떤 가부좌를 들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 생각, 의식, 집중, 몰입, 명상, 이게 다 생각만 하면 되는 거, 상상하는 거. 이것이 다 이거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심상훈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예술가들이 많이 이런 거 하잖아요. 특히 이제 배우들 자기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에서 계속 상상하잖아요. 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운동선수들도 자기가 기록을 뛰어넘기 위해서 심상훈련을 많이 해요. 부상이 당했을 때 그걸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심상훈련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니 탄트라 수행법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 통증 있는 거, 복통, 두통, 무슨 통, 뭐, 모든 통증, 마음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음의 통증, 마음의 스트레스 이런 것도 다
고칠 수 있어. 그냥 생각만 하면 돼. 생각을 다른 쪽으로 전이를 시키는 거지. 상상을 하는 거지. 제일 좋은 방법이 심상훈련인데 그 중에서 탄타라 수행법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기 있잖아요. 그 삼국지의 관우가 그 독화살 맞아가지고 그 의원이 수술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기 그 관우가 딱 손을 내밀니까 의원이 딱 째가지고 뼈를 긁어내잖아, 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서 자기는 바둑 두고 있잖아. 바둑 두면서 딱 맡기고 뭐 그냥 비명소리 한마디 안 질리잖아요. 그런 것도 다 심상훈련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의식의 확장. 앞으로 이게 다 계속 탄트라 수행법이 나와요. 의식의 확장이라는 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건 나중에 이제 뇌과학 부분 나중에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계엄 사태 때문에 항상 좀 나라가 어지러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민이 슬기롭게 극복할 거라고 저는 믿는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한류에 이어서 우리 K 민주주의에 한 가지 더 성숙한 민주주의가 자랑할 거리가 더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뭐 K 계엄이라든지 K 뭐 탄핵이라든지 K 뭐 시민혁명이라고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12.3 그 계엄령에 의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나라의 통일의 기운이 12.3의 계엄령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통일의 기운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통일이 언제 될 건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하여튼 12.3 그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통일의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은, 모든 학자들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그 사람들하고 저는 약간 결을 달리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도울 선생은 역사적인 반동 세력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지만은, 아마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그 세력들이 숨어 있다가 지금 수면 위로 다 떠올랐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런 걸림돌의 세력들이 이제 조만간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정리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 12.3의 계엄령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통일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그 걸림돌 되는 세력들이 제거가 되고 정리가 되면은 아주 통일이 급물살이 타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다소 희망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은 제 순수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